보관 기한은 최신 정장은 맞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죠. 그 다음 날로부터죠. 여러분들 그냥 30일하고 다음 날로부터 30일은 다르죠. 그래서 틀린 거죠. 지금 우편물의 보관 기한은 아까 전에 보관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10일이잖아. 거기에 뭐까지 할 수 있다고? 10일 이내에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없으면 뭐 한다고? 30일까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 보관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최장 30일. 다음 날이 빠진 거죠. 다음 날.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사서함 우편물 중, 자, 국내 특급은 뭘로? 주소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왜? 사서함에 갔다가 사서함에서 빨리 못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집으로 바로 보내준단 말이죠. 다음.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의 정상적인 우편 배달이 어려울 경우는 마을 공동 수취함을 만들 수 있다. 관할 우체국장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2번이죠. 두 번째가 왜 틀렸다? 다음 날로부터 30일. 되겠죠? 다음 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우편물 배달 특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일 건물 내에 수취인에게 배달할 모든 우편물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 우편 수취함에 배달한다. 아니고 아까 전에 뭐였죠? 이거는 이거 또 옳은 것은 나오니까 특례 없는 경우는 이게 틀린 게 모든 우편물이 틀렸어요. 모든 일반 우편물은 뭐 한다 그랬어요? 수취함에 배달할 수 있고 없는 경우 소포, 대형 이런 건 어떻게 돼? 수취함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잠깐만 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이게 지금 모든이 틀렸는데 아이고 이거 지금 어렵네. 동일 건물 내에 수취인에게 배달한 모든 우편물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 우편 수취함에 야 이거 잠깐만 이게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우편물에 맞죠? 아까 전에 뭡니까? 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거 있었죠? 넣을 수 없는 거. 소포나 이런 거는, 이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수취인에게 뭐 한다고? 직접 배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꼭 모든 우편물이 아니고요. 안 되는 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수취함에 배달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거는 뭐 해야 된다고?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된단 말이죠. 되겠죠? 다음에 2번. 우편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특급 우편물이 우편 사서함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확실할 경우 우편 사서함이 아니고 뭐야? 특급이잖아. 특급은 뭐 한다 그랬어? 특급은 주소지에 배달한다 그랬지? 되겠죠? 특급은 주소지에 배달한다 그랬죠? 다음 세 번째. 보관 우편물의 교부기간은 그렇죠.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10일.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맞네. 다음 4번. 자, 4번 잘 보세요. 수취인의 주소지와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우편관서에 신고했다.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급편물을 배달한다. 아니고 1차 배달 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뭐한 경우 수취인이 부재일 경우 뭐 한다 그랬습니까? 대리수령인에게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되겠죠? 요거는 좀 절차가 어떻게 된다? 까다롭죠? 요 절차가. 요 아까 전에 이제 모든 같은 경우 모든이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이야? 소포나 내용물이 큰 거 우편 수취함에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모든 때문에 틀린 겁니다. 모든. 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뭐 한다고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들 뭐 아까 전에 뭐 앞에서 이런 거 뭐 집배원 뭐 집배 인력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 35쪽에 우편물 배달부터 시작해서 우편물 특례 요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최근 기출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케이스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는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날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당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요런 거. 왜냐 이게 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겠죠? 다음에 아까 전에 특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모든. 이게 나오면 99.9% 틀렸을 확률이 높죠. 모든이란 건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항상 공부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예외적인 케이스가 다 존재하죠. 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외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든이란 표현 나온 선지는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우편 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 업무도. 자, 다음에 39조 마지막으로 뭐가 나온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자, 말 그대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형태, 위치, 사람 없는 거. 자, 나오죠?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자만이 수령할 수 있도록 기계적, 전자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에 하나여 배달한다. 이거 이제 뭔가 이제 뭡니까?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 뭐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된다? 거기다 보관한단 말이죠. 다음 니은 나오죠?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영수증 또는 모니터 화면 등 우편물 보관에 대한 증명 자료가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말 그대로 뭐합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돼?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거는 뭐 사람이 하건 기계가 하건 또 마찬가지죠. 다음 나오죠?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을 신청 또는 동의한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위치한 것을 한해서만 한다고 배달한다. 너무 멀리 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다가 어떻게 된다? 배달을 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집에서 받으면 제일 좋은데 내가 집을 장기로 비운다. 다음에 뭐 또 아까 전에처럼 뭡니까? 뭐 대리 수령인을 지정할 수도 없는 경우 어떻게 보면 무인 우편물 보관함이 뭐가 될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얘가 보관하고 있으면 내가 수취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마으면 돼. 보관함에서 우편물을 빼가면 되는 거지. 되겠죠? 이것도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진 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나오죠? 무인 우편물 보관함의 배달 방법. 수취인 부재.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집에 없단 말이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자, 그 경우 무인 우편 보관함에 배달할 때에는 나오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집배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다만 나오죠? 사전에 수취인이 아우 뭐 집배원 아저씨 저한테 오는 거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뭐 한다고? 굳이 수취인 집까지 가지 말고 바로 뭐 한다고?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다 넣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되겠죠? 다음 나오죠? 특별 송달, 보험 등기. 이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취인의 사인이 필요하죠. 이거는 당연히 무인 보관함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당연히 못 넣죠. 무인 보관함에 사인해주는 건 아니잖아.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무인 보관
무인 우편 보관함 배달 증명 자료. 이것도 당연히 보관이 돼야겠지. 나중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나중에 또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오죠? 우편물 보관 후 무인 우편물 보관하면서 제공하는 영수증을 뭐 한다고? 촬영하여 그 미지를 보관한다. 내가 이걸 넣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영수증이 제공되지 않고 모니터로 보관 내용이 표시되는 경우는 모니터 화면을 촬영해서 보관할 수 있다. 되겠죠? 다음 나오죠?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 상황 기록.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우편물을 배달한 경우 배달증 여백에 뭐라고? 보관함이라고 기록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무인 배달이라고 뭐 한다? 등록을 한다. 그래야지 무인 배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보험 취급 우편물, 특별 송단 우편물. 당연히 착불은 당연히 안 되죠. 무인 우편물에 넣어봐서 돈을 못 받으니까. 되겠니? 근데 이제 수취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넣으면 되고요. 다음에 뭐라고요? 계약 등기 우편물로서 회신 우편 및 본인 지정 배달은 당연히 뭐 한다?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넣을 수 없겠지. 왜?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라고 딱 지정된 거는 뭐 한다고? 여기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되겠죠? 다음에 밑에 보면 나오죠? 상하기 쉬운 거. 되겠니? 이런 건 어떻게 된다고?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자, 다음 8번째 뭡니까? 장기부재. 수취인 부재. 휴가. 집에 사람이 없다. 수취인 주소지에 뭐가 있다고? 동거인이 있다. 동거인에게 배달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등기는 안 돼요. 등기 중에도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본인 지정 배달 이런 거 부가 우편 영무 있었죠. 본인 지정 배달 이거 반드시 통보해 주는 거. 그거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집에 뭐 본인 지정 배달로 제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우편물이야. 근데 내가 집에 없어. 근데 마누라가 있어. 마누라가 대신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이거 뭐야? 부가 우편 영무에 보면 부가 우편 영무 이씨 어딨어 이거. 에이씨 이거 23쪽에 19번 본인 지정 배달 당해 등기죠.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해준다. 이거는 내 마누라가 있어도 안 되고 내 아버지가 있어도 안 되고 내 딸 자식이 있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반드시 본인에게만 뭐 해줘야 돼요? 가야 되는 경우.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본인 지정 배달. 다음에 여기 위에도 나오지. 회신 우편.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는 대리인 수령이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경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자, 다시 40쪽 가셔가지고요. 나오죠? 동거인이 있으면 동거인한테 배달하면 되고, 그 경우가, 아까 전에 수취인 직접 본인 지정 배달이라든가 그게 아닌 경우는 하면 되고, 근데 나오죠? 수취인이 이웃주민 등을 통하여 돌아오는 날짜를 미리 고지했다. 그러니까 즉, 집에다가 어떻게 되노? 근데 이런 사람 없겠지만, 집 앞에다가 나 휴가 중이니까 며칠 뒤에 옵시다. 그거는, 그래 적어놓으면 도둑 들어오는 소리랑 똑같죠? 근데 이웃 등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웃이 집배원을 봤다. 그럼 뭐 한다고? 15일 이내는 뭐 하노? 아이고 그때 뒤에 뭐 한다고? 그 다음날 만약에 8월 15일 날 옵니다. 아니 9월 15일 날 옵니다. 그러면 9월 16일에 뭐 한다고? 배달을 해준단 말이야. 아주 친절하게. 근데 뭐라고요? 15일 이후는 수취인 장기부재. 이건 뭐 한다고? 반송할 수밖에 없지.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세 살 때 집주인한테 자꾸 등기가 왔었잖아요. 원래 법원 등기는 거는 원칙적으로 본인 지정 배달이거든요. 제가 못 봤죠, 당연히.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뭐라고 대리 수령인이라고 지정을 해놨으면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는 제가 못 봤죠. 그러니까 우체부 아저씨한테 저 이 사람 없습니다 딱 얘기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바로 뭐 한다고? 반송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죠. 왜? 이놈의 거 이거 뭐 돈 얼마 된다고 그 사람한테 주려고 뭐 몇 번 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등기도 3번까지인가 찾아오고는 그 뒤로는 어떻게 된다? 날짜 지나면 반송 조치해버리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국내 우편입니다. 국내 우편. 국내 우편. 자,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국제 우편 서비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EMS 이런 게 나오죠. EMS. 여러분들 EMS 이런 건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우체국 그 국제 우편. 아,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요즘도 우체국에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되노? 우체국에서 또 아주 밀고 있는 상품이 EMS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EMS는 졸라 늦어요. 여러분들 뭐 페덱스 이런 거 아시죠? 페덱스.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이렇게 무역 관련 업무 이런 걸 담당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 그 중동 국가 쪽으로 이렇게 뭐 신용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원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체국 국제우편 EMS를 통해서 보냈어. 보름이 걸리더래. 보름이. 근데 페덱스 있죠. 페덱스 3일 만에 오래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런가? 우체국 EMS는 우체국이 있는 곳은 다 돼. 근데 그거를 우체국에서 만약에 경북의 어떤 뭐 성주나 뭐 고령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됩니까? 받았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돼? 대도시 이렇게 집중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죠. 근데 페덱스 같은 경우는 페덱스는 대도시밖에 없어. 지점이. 그러니까 걔들은 바로 딱 모아서 바로 딱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한이 어떻게 돼? 10일 가까이 어떻게 된다? 차이가 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런 거는 또 이제 우체국이 좀 국제우편 서비스에서 좀 뭡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많은 건 있습니까?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페덱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야, 국제우편물 보내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게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된다? 좀 개선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여기 보면 저 UPU라고 나오죠, 얘들아. UPU가 뭐의 줄임말인가? 만국우편연합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 만국우편연합 이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 세계 우편을 연결해주는 국제기구가 만국우편연합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에 편지 보낼 수 있죠? 미국에 소포 보낼 수 있죠? 우리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소포 보내고 편지 보낼 수 있어요?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과 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이 된 나라에 한해서만 우리가 다른 국가와 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거의 다 만국우편연합에 뭐 있다고? 가입돼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만한 나라는 모두 다. 자, 나오죠? UPU, Universal Postal Union. UN 산하기구입니다. UN 아래에 있는 기구. 전 세계 우편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는 곳. 국가들끼리 뭐 편지나 소포나 이런 거를 뭐 한다? 뭐 이렇게 수취할 수 있고 송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국제기구. 이게 뭐라고요? UPU.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왜? 지금 세계화잖아요.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편 송달도 되게 활발해지고 있죠. UPU의 기능도 어떻게 된다?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 아이고 참씨. 자, UPU 언제 창설됐다? 1866년에 제안했고요. 아, 이거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공무원 또 저기 우체국 시험도 어쨌든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가 그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한 게 우리 앞에 보면 우체국 연역이 보이죠? 우체국 연역에 만국우편연합 가입 언제입니까? 이거 왜 그게 없죠? 우리나라 만국우편연합 가입 연도가 이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입 언제 했는가? 여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만국우편연합 가입되는데 자 이거 보면 보세요. UPU 창설 그 과정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 회원국이 몇 개? 191개국.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라는 다 어떻게 된다? 우편 업무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UPU 임무가 뭐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 통신을 증진시키자. 고품질의 보편적, 효율적, 이용하기 쉬운 우편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 좋은 말 찾아가시면 되죠. 자, 넘어가시고요. 상호 연결된 단일 우편 영역 구성,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의 채택과 기술의 이용 촉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고객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만족. 이게 뭐라고? UPU가 추구하는 방향이야. 자, UPU 기간 보십시오. 총회. UPU 최고 의결기간 몇 년? 4년. 전 회원국들이 대표. 전 회원국들이 자참해서 뭐 한다고? 의결을 한단 말이야. 되겠죠? 총회에서 뭐가? 조약을 개정하고 UPU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고 다음 뭐라고? 4개년 기본정책 결정. 그래서 4년마다 열리는 거죠. 되겠지? 일단 요거 알아두시고 자, UPU 상설기관 관리이사회. 총회에서 선출된 몇 개국? 41개국으로 구성. 총회와 총회사의 기관의 연합의 활동, 감독, 조정, 우편에 관한 정부정책과 관련된 문제 담당. 관리이사회 몇 개국? 41개국. 우편운영이사회. 총회에서 선출되는 몇 개? 40개 국가. 우편 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 담당. 다음 뭐가? 국제사무국 어디에 있다? 스위스에 있다. 사무총장 지휘 아래 상기 두 이사회의 통제, 연합 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협의기관으로 기능. 이게 만국우편연합 UPU의 대표적 기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은 어디에 있다? 연합 소재지 스위스. 되겠죠? 다음에 돈, 기준화폐. 재밌습니다. 화폐 단위는 여러분들 IMF 들어보셨죠? 국제통화기금의 국제준비통화인 SDR. 이건 이렇게 따라가십시오. 이건 뭔지 다 모르셔도 됩니다. 국제우편에 관한 여러가지 요금, 제자는 여러제자, 여러요금, 중개료, 운송료, 각종 할당요금 등 모두 뭐를 기초? SDR. 이거를 기초로 해서 뭐 한다고? 자국통화로 환산. 그러니까 SDR이 무슨 통화다? 기준화폐, 기준통화다. SDR이 어디? IMF의 준비통화. SDR.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다음에, 아이고야, 공용어도 뭐야? 불어야. 왜? 이 UPU를 누가 만들자 그랬으니까. 이거 프랑스 사람이 만들자 그래서 불어야, 불어. 되겠죠? 업무용 언어는 불어 플러스 영어. 다음에, 조약문 해석상 문제, 불어가 기준. 되겠죠? 근데, 하나만 쓴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불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사용.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 러시아. 이것도 어떻게 된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일단 기준 언어가 뭐라는 거, 공용어가 뭐라는 거, 불어. 왜? UPU를 누가 만들었으니까? 프랑스에서 만들자고 했으니까. 불어. 다음 이게 나오죠? 우리나라가 언제 가입했다? 1897 고종황제가 뭐 한다고? 당시 이범진 주미공사를 수석대표,
민상호 통신원 총판을 대표로 하여 제5차 총회 참석, 연합가입 신청서 제출, 90년 1월 1일 대한제국 국호로 정식 가입. 그래서 우리가 90년 1월 1일에 UPU에 가입을 했죠.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22년 1월 1일 우리가 일본에 때 나라 뺏기고 있었던 강점기죠. 강점기. 일본에 의해서 조선으로 어떻게 된다? 개칭되었다가 49년 12월 17일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1년 반 뒤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 자격이 회복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입한 건 언제? 90년 1월 1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랑 명칭 쓴 건 언제? 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은 언제? 74년 되겠죠? 다음에 아우 야 이거는 얘들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UPU 관계를 졸라 디테일하게 역사적 관계를 다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하지 맙시다. 아 이것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뭐 완전 한국사 문제보다 더 심한 거죠. 그냥 우리가 가입한 게 언제다? 90년 1월 1일이 다음 뭐 49년 12월 17일이죠. 맞죠? 이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된다고? 회원국 자격 회복. 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와 이거 뒤에 내용까지 다 아는 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 봐요. 41쪽 보세요. 41쪽. 이게 이제 UPU 관련 문제인데 자 나오죠. UPU 총회는 최고 의회기간 2년마다가 아니고 뭐야? 4년마다죠. 되겠죠? 만국 우편연합 상서기관은 관리이사회, 우편이사, 뭐야? 집행이사회. 아까 상서기구 세 가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죠. 이 정도 외울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만국 우편연합의 화폐단위는 SDR이고 공식 언어는 불어죠, 불어. 정답 몇 번? 4번. 네 번째. 아, 이거 아직 안 배웠구나. 안 배웠구나. 국제특급우편, EMS. 그죠? 이건 뒤에서 배우면 되죠. 특급우편, EMS. 근데 말이 특급우편이지, 그렇게 특급은 아니라는 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 특급우편은. 일단 이제 UPU가 여러분들 뭡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여기 APPU죠. 아시안 패시픽 포스탈 유니온. 이건 뭐라고? 아시아 태평양에 관련된 뭐라고요? 우편연합. 이게 뭐라고요? APPU. 아시아 태평양에 관련된 국제 우편기구. 되겠죠? 자, 오늘 요 APPU까지만 봅시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먼지만 적당히 보시면 돼요. 막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이걸 줄여서 아태 우편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태 우편연합. 한국과 필리핀이 제의했고요. 61년 1월 23일 마닐라에서 창설. 당시 우리나라, 태국, 대만, 필리핀 4개국 협약 창설. 여기에 서명안해서 62년 4월 1일 발효. 지역 내 상호 협력과 기술 협조 기여. 그 뒤 대만이 UN 및 UPU 회원 자격이 중국으로 대체. 그러니까 대만이 쫓겨났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 대만 또 74년 어떻게 된다? 쫓겨나고 누가 들어왔어? 중국이 들어왔죠. 중국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대만, 중국하고 대만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망명해서 만든 게 대만, 타이완이란 거.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우리가 UN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UN 가입되는 나라 중심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대만이 UN에서 쫓겨났죠. 중국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겁니까? 대만 몰아내고 중국 받아들인 거죠. 그게 국제관계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원국 몇 개? 31개. 31개. 자, 설립을 왜 했다? 역시 여러분들 이것도 뭐를 첫째 줄 봐봐. UPU 현장 제8조의 근거 설립. 여러분들 UPU가 가장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APPU도 UPU 안에서 논다 보시면 돼요. UPU와 APPU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되겠죠? 다음에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APPU 가입은 아태 지역 내에 있는 주권국가가 가입 신청서 제출 나오죠? 과반수 회원국의 동의.
다음 APPU의 공용어는 뭐라고요? 영어. 다르죠? PPU는 불어고 APPU는 영어. 되겠죠? 다음 역시 뭐가 있다? 총회가 있죠. 총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밑줄 쳐놓으세요. 첫째 줄에 비상설기구 최고기간 역시 4년. 총회 4년마다 개최되니까 뭐야? 항상 설치된 게 아니죠.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UPU 이것도 뭐예요? 총회가 4년마다 개최되죠. 이것도 비상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거 말해주십시오. 이거는 APPU의 총회와 UPU의 총회는 성격이 같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집행이사회. 매년 1회 개최. 되겠죠?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학. 대학교입니다. 학교. 태국 방콕에 있다네. 다음에 사무국. 말 그대로 사무실. 총회에서 선임. 태국 방콕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UPU가 나왔었기 때문에 APPU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나올만 하죠. 되겠죠? 일단 UPU도 일단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APPU도 아까 전에 근데 APPU는 뭐 영어? 이거하고 낚을란가? 크게 뭐 없고.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뒤쪽에 보면 44쪽에 보면 국제우편 법규라고 나오죠. 국내법규, 국제법규. 다음 국제우편물 종류. 어차피 종류야 우리가 앞에 썼던 국내우편물하고 별 다른 거 없고요. 다음 뭐 뒤쪽에 손해배상제 이런 것도 이제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 국제법규 요 부분 국제법규 어차피 두 개는 배웠어. UPU 조약하고 APPU 조약은 배웠고 요거 마지막에 표준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 뭐 요런 거 이제 국제조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뒤쪽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어떻게 된다? 별로 차이는 없어. 별 차이는 없어.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EMS가 중요해. 국제특급 우편물 EMS. 국제특급 우편.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저 뭡니까? 그 우체국에서 뭡니까? 실시하는 뭡니까? 국제특급 우편인데 요것도 이제 우체국에서 요즘에 좀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되겠죠? EMS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일단 요거는 뭐 내일 뭐 다는 못해도 일단 뭐 중요한 내용을 좀 찍어가면서 발췌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97쪽에 뭐 103번 이런 거 있잖아요. 103번. 우편물 배달 원칙으로 틀린 것은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 맞죠? 2인 이상을 수취인을 하는 경우는 그중 한 명에게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제 이런 내용,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슨 자료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 수 있는가? 299쪽에 108번까지 어떻게 된다?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108번 이런 것도 APPU 설명인데 아까 전에 이거 어디 있다 그랬어요? 사무구 방콕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 서울의 종로에 있다. 틀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APPU보다는 뭐 UPU 이게 좀 중요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이제 뭐 봐두긴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일은 좀 어렵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중간쯤 되면 우편 상식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법령 부분 챕터 5의 법령 부분은 어차피 추록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뭐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니까요. 추록 부분을 보면서 개정된 부분하고 바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추록 나오게 되면 5장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법령을 다 외우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가 뭐가 나옵니까? 금융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좀 재밌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되게 이제 말 그대로 금융법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자세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금융 쪽은요, 말 그대로 뭡니까? 우체국 금융 상품 위주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요. 우체국이 요즘에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이 두 금융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확실하게 시험 공지가 나야지. 왜냐 그러면 이게 세부 시행 상황을 보면요, 정확한 시험 범위를 줘요. 왜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융 상품이 없어졌을 수가 있어요. 없어졌을 수가 있어. 다음에 똑같은 금융 상품이지만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금융 상품 파트 정도 들어갈 때쯤 되면 정확한 그 우체국에서 공고도 나올 거고요. 정확하게 그 시험 범위가 확정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거는 됐는데 금융 상품 같은 경우 빠진 게 있다니까, 추가된 게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때에서도 안 늦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되면 제가 뭐 출판사한테 뭐 제가 찾아가든가 뭐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다 갖고 갈 테니까, 일단 뭐 추록 나오게 되면 그 부분 갖고 보셔도 되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아까 전에 몇 번이었습니까? 100 많이 했다. 108번까지 우리가 다 풀 수 있죠. 108번까지 풀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연필 갖고 싹 풀어보시고 그렇게 복습 한번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UPU하고 APPU에 관련된 뭐 자세하게 뭐 역사적 반찬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너무 지엽적이니까.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저녁에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